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며칠 전 제가 이런 영상으로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국가 자격증으로 계속해서 취업처가 늘어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국가 자격증이 신설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자격증은 아이돌봄사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돌봄사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실 겁니다. 이 이름이 바로 올해부터 생겨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아이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해 왔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베이비시터는 뭔가요? 아이돌봄이와 베이비시터는 결국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점에서 같은 직종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고 자격 요건이 다른 겁니다. 아이돌봄이의 경우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베이비시터의 경우는 교육이나 필수 자격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민간 자격증을 이수해 두면 그것을 바탕으로 민간 업체에 소속돼서 근로에 파견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돌봄이와 베이비시터의 차이점 대략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아이돌봄이의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이 되면서 정부에서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해서 근로자 처우도 개선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검증된 인력으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보도 내용에 대해 제가 안내를 해드린 거죠. 자, 그런데 불과 2주도 안 돼서 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주변에 아이들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출산도 이런 저출산이 없죠. 세계에서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돌봄 지원법은 앞으로 본회의만 통과하게 되면 완전히 국가 자격증으로 대변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당연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국가 자격증으로 변경이 되는 아이돌봄이, 아니 이제 아이돌봄사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의 변화가 있는지 보도 자료를 읽어보면서 제가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3월 6일 보도 자료입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발표했다. 여기서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가자격증으로 변경이 되면 마치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 같이 정부에서 정해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고요. 인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자격증을 발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사실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은 성인이나 노인과 달라서 정말로 마음으로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만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 아이 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기관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이 아이돌봄 인력을 관리하는 주체를 민간 업체에도 맡기겠다, 이렇게 보이죠. 즉, 현재 베이비시터를 관리하고 파견하는 업체들 중에서 정부에서 정한 일정 법적 요건을 갖춰서 정부에 등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 등록 기관들은 개인정보를 열람을 해서 이 아이돌봄사로 일할 분이 과거에 어떤 범죄 이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마치 장기요양기관 중 하나인 방문요양센터와 흡사,
비슷한 구조로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로하기 위해서도 민간센터에 등록되어 근로계약을 해야 하고 센터에서는 이 방문요양보호사의 신상에 대해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로계약 전에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역량이 입증된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아이돌봄 일자리는 전부 정부에서 관리하고 일자리를 파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돌봄사로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되어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공공, 즉 현재 운영되는 정부 일자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도 참여가 가능하고 현재 베이비시터와 같은 민간 일자리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폭넓게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으로 정부에서 민간 기관들이 정부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게끔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등록된 민간 기관들은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반드시 고용해야 할 것이고 그분들을 일자리에 파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이런 민간 업체들이 정부에 등록을 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결국 수요자 입장, 즉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일반 베이비시터를 사용하기보다는 공신력 있는 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을 통과해서 국가 자격을 얻은 아이돌봄사를 고용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이 베이비시터 말고 아이돌봄사를 고용해야만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은 점점 어려워질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향후 세부적인 제도 신설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베이비시터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도 결국은 이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아야만 안정적으로 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것이 기존에 베이비시터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점이나 혜택이 없을까 이런 거죠. 정부에서 아직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통과되고 유예기간 1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나올 것인데요. 제 생각에 과거 요양보호사 등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민간 자격증을 현재 가지고 있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면 분명 국가 자격제도가 도입된 초기에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는 교육 시간을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 육아도우미, 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게 됩니다. 국가 자격 제도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현재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분들의 시스템과 비슷한데요. 결국 이 손해배상 책임 보험이 단순히 아이나 부모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령 돌봄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이가 다쳤을 때 돌봄사만의 과실이라고 보기에도 어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돌봄사가 개인적으로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돌봄 기관들이 배상 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되게 되면 돌봄사들도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에 대해 책임 소재를 따져보고 배상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아이 돌봄사들이 더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이 배상책임 보험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다치게 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세부 민간 등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이면 결국 아이돌봄사 자격증 과정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